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Jung Se-mi. The COVID-19 was first identified in Wuhan, Hubei province in China, and it has become a worldwide outbreak. And global leaders are working together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 then, what's the situation like in Korea? On today's Korea 4.0, we sit down with some experts to discuss the quarantine situation here in Korea. There is a virus that is threatening all mankind. It is the COVID-19, also known as the coronavirus. The WHO declared the coronavirus a pandemic on March 11th.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The coronavirus was first identified in Wuhan, Hubei province, China. This virus is spreading like a wildfire all around the world, and people are trembling in fear. Over 140,000 people have been infected with the COVID-19 in over 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me 5,000 people have died from the disease. Aside from China, 80% of additional confirmed cases arose from South Korea, Iran, and Italy. South Korea is armed with a large-scale testing capacity, and the government publicizes all the information in a transparent and clear manner.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is slowly decreasing. The Secretary General of WHO stated that South Korea is showing encouraging signs. Other foreign media sources have also given a positive outlook on Korea. The whole world has become unstable due to the COVID-19. Let us now talk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abilities to overcome crisis and which path it should take in the future.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또 대안을 주시느라 누구보다 바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엄중식 박기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보건 당국들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국민들 또 글로벌 금융시장까지도 지금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확산세가 지금 꺾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그런 유행 양상을 보였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그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이 전체적인 유행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그 착시 현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라는 교단을 통한 그 집단적인 유행, 그 클러스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 유행의 곡선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그 확진 검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도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확진자들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신천지 교단을 떼고 나서 분석을 하면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 확진자의 한 10% 정도는 이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사회 유행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대도시 주변으로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소규모 클러스터 양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박기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최근에 주로 콜센터 상황에서 보듯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지금 또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약한 구조를 바이러스가 계속 침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콜센터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 데를 모르는 데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모르는 지역을 정부가 컨트롤하고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다시 안타깝게도 위로 올라갈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크고 작게 계속해서 이게 일어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이런 그 집단적인 감염 발생이 생길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뭔가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좁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환경 또는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차분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런 지역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이 확진 환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또 평상시에 이런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감시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완벽하게 설립이 된 건 아닌가요? 지금 워낙 이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돌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취약점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취약 지역 또는 취약 집단에 대한 지침을 미리 만들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대로 지침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이런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모든 그 사회 조직이 좀 스스로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 우리 기관, 우리 시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자가 진단과 관련된 기준은 정부가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엄 교수님 말씀에 하나 질문에 없는 거 첨부를 드리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바이러스 입장에서 자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편리성을 추구할수록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23층 건물, 뭐 200층 건물이라는 것도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비행기가 하루에 9만 5천 대 정도가 움직여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편리성이 이른바 위험사회로 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가이드, 어떻게 이게 취약한 구조인지를 앞으로 도시를 설계할 때든지 건물을 설계할 때든지 일단 이게 감염학적 입장에서 무엇이 취약하다, 그리고 그 취약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프로세스를 정해서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 뭐 빌 게이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류를 가장 위협할 것은 우주 혹성에서 나오는 외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있고, 그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고 이제 알려진 우한 지역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세는 꺾였다, 뭐 종식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이제 발원지였고 워낙 그 심각한 유행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빨리 그 진정을 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신종감염병이 그렇게 유행이 간단하고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여러 번의 그 작은 유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중국의 그 유행이 뭐 이제 끝났다 아니면 안정세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은 이게 뭔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줄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중국의 진단 기준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이나 이렇게 중증 감염 형태만 확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소했다라고 평가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있어서 한국은 비교적 모범 국가로 방역 부분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발생 이후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방역 관련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는지 잠시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 of efforts did the Korean government make until now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VID-19?
The tests are done at a fast pace, so the medical team focused on diagnosing and treating the infected patients who are in the early stages. On January 30th,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leased the real-time PCR, a new type of an examination method for the novel coronavirus. You can check the results in 6 hours after you get tested. Plus, you can tell if you are infected or not with just one test. There's also a drive-through testing center, so people who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y are infected or not can safely and promptly take part in the tests. The drive-through testing place collects the sample 3 times faster than other selective medical care centers. Around 17,000 tests are possible per day in Korea, and the tests are 95% accurate. Over 240,000 people have done the tests for COVID-19. If infected people are found through the tests, the places they visited are publicized to reduce secondary infection amongst the public. The 31st infected person was found in Daegu, and a majority of cases in the area came from a cluster infection from the Shincheonji religious group. The government began a complete enumeration on all 210,000 members of the religious group. South Korea has raised its 4-tier virus alert to the highest red level. In early March, the treatment system was raised to stage 4, the critical stage for a more effective treatment.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5-day rotation mask distribution system to stabilize the supply and demand for masks for citizens. There's also an application that tells you which pharmacies have masks in stock. This application helps citizens purchase masks more effectively. Foreign countries are highly invested in how the Korean government is responding to the COVID-19 outbreak. American economy journal Bloomberg stated that despite the rapid spread of the coronavirus, the number of infected is slowly becoming a bit stagnant. South Korea has tested the virus at the fastest rate out of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The virus was found in the early stages, so that's why the death rate was low. There isn't a definite vaccine, and it's highly contagious, so it looks like our struggles against the COVID-19 will be prolonged. We hop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do its utmost to end the COVID-19 pandemic as soon as possible. 메르스 사태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 방역 대응 체계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고,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기주 교수님. 그래서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 주로 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르스 2015년 5월 20일 날 발생한 이후에 감염병 대응 관련 예방관리법, 정보 공개, 그다음에 우리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그다음에 국민의 특히 중요한 게 국민의 어떤 인식 이런 게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대응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잘 실현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초기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선 평가하는 게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직 지금 우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만 메르스 때와 딱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메르스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지만 그거는 이제 그 병원 내 감염을 통해서 186명이 걸리시고 39명 나중에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인데 20.4% 치사율이 높았고 전파 속도는 어쨌거나 느렸다. 네. 근데 지금 이 코비드 19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치사율은 높지 않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확 확산됐다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낮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메르스 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감염이 많이 되고 지역사회 전파가 됐고
걱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외국의 그 비교적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르스 2015년에 경험을 하면서 네. 이런 방역 체계와 관련돼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정부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번이 그 지역사회 감염이고 그 전파 양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어찌됐건 딱 거기까지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준비가 안 된 부분, 예를 들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설치한다든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이 인력이나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초기 대응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훌륭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지금도 역할을 힘들지만 해내고 있는데요. 다른 그 방역에 참여하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그 대응 수준이나 준비는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인력들이 현장에 투여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엄 교수님 얘기한 거 해서 하나 생각나면 네.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의학적으로 방역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이외의 것은 상당히 많은 게 사회학적으로 방역이 될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마스크 문제. 네.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마스크를 쓰란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모두 다 혼란이 빠져서 모두 다 마스크로 달려가고 가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아무리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도 그거는 풀 수 없는 방정식으로 돼버린 이런 문제들. 불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를 불신하는 불안, 그다음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불안. 그래서 그거를 불신불안은 최소한 행동을 없애고 그다음에 나를 보호하는 불안은 행동으로 옮기게끔 길을 터주는 국민들이 참여 안 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국민 몸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80%가 경증 환자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우려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방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되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과도의 정의가 뭐냐?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 여러분, 곧 진정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자고로 국민들은 스스로 해결해 온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도하지 말라.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그걸 보는 순간 벌써 불신감이 생겨요. 아,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특히 메르스 때 놀라셨죠? 같은 코로나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과도는 각 그 개인 경제 주체마다 다 높이가 달라요. 조그맣게 과도한 정말도 있고 큰 과도도 있고 과도의 그걸 뭐 7점 척도에 따라도 다르게. 그래서 이 감염병이 메르스로 치면 치사율은 20%이고 잘 안 됐고 전파가 이거는 이제 치사율은 낮고 그래서 그걸 보고 국민이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이 실제 위험보다 국민이 느끼는 위험이 너무 높으면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위험이 이렇게 큰데 국민들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위험을 높여줘야 돼요. 네. 대비하게. 그게 위험에 대한 평가고 심리적 방향인 것이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아니면 아니라고 할수록 더 준비해요. 이 마스크 문제도 우리나라에 사람이 10명이라면 마스크가 3개가 있을 때 환자가 2명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1명 있어요. 그러면 그 마스크 3개를 건강한 7명이 서로 힘세다고 잡으면 3명 건강한 3명만 잡고 나머지 4명은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환자한테 2개 주고 환자를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줘서 다른 7명이 안전하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심리적 방역이 꼭 이렇게 낮추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팀이 별도로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그 기본 배경에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분명한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과도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가짜 뉴스 또는 좀 이렇게 위험한 영상 같은 것들이 초기에 좀 나돌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스는 종식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메르스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나 좀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냥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보건소 같은 선별 진료와 또는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그 체계는 그 체계대로 조금 더 그 환자를 좀 많이 진료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이 유행과 관련된 그런 그 관련 부서나 기관 조직들이 좀 중간 평가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그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한번 좀 손을 보고 정리를 해야지 이 긴 장기전에 어떤 그 혼란이나 아니면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방역의 틀을 한번 다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상시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일부 장기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지금 미국 이렇게 되면 다시 이게 또 비행기가 안 뜨지 않는 한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위험도 평가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지금 사실은 의료 자원과 국민의 에너지 이런 게 모든 게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근데 안 쏠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초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봐서 다른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쏟을지를 보시고 전문가들이 더 정확하게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위해서 전문가 입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라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방송이나 또는 이 정부의 그 발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관찰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결국 이 고비를 또 우리가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와 칭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네. 왜냐하면 정부 당국도 그다음에 보건의료 우리 선생님 국민들 모두 다 똑같은 것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 다 처음에는 무섭고 지나가 보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인데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병보다 그거로 인한 그 이른바 뭐 인포데믹일 수도 있고 피어데믹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잘 참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분이 좋은 그런 걸 좀 갖고 임하면 모두 다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우려가 많은 상황인 만큼 오늘 긴급적으로 또 특별하게 두 분 모시고 올바른 정보와 또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COVID-19 is a very powerful virus that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t a very fast pace. To stop the virus from spreading, we as individuals must cooperate and practic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ly responsible manners. Now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pecial edition of Korea 4.0. We'll be back with another informative and interesting economic discussion next week. Thanks for watching.